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늘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저희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이번 주가 슈퍼 위크잖아요. 맞아요. 네, 뭐 FOMC도 있을 예정이고 네. 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테슬라의 인도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짚었었어요. 왜냐하면 차량의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반값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서 이제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델 이름은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월가에서는 대부분 모델 2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진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모델 3보다 저렴한 가격, 뭐 절반 가격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5에서 30% 좀 저렴한 거. 우리나라 차를 보면 약간 아반떼급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지금 노리는 그 정도의 어떤 자동차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된 곳은 멕시코에서 한 2025년부터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멕시코는 이제 간다고 이미 공식 발표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어디 전 세계 돌아다니면 이제 보통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뭐 대통령은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 만나서 허그하고 뭐 악수하고 뭐 웃고 떠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보면 인도 총리랑도 한 2차례 올해 벌써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일단 인도발 뉴스, 인도발 통신에 따르면 일단 테슬라가 인도의 상무공부 장관을 이번 달에 만나서요. 일론 머스크가 만나서 인도에서 24,000달러, 약 3천만 원짜리 신차 생산, 이걸 모델 2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만들 것이다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는 3만 달러가 좀 2,000달러 좀 넘기 때문에 그거에 25에서 30% 저렴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다루게 했는데 인도란 나라를 생산 기지를 싸서 간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도가 엄청난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 인도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거네요. 소비자층을. 그렇죠. 왜냐면 인구 자체가 뭐 15억, 16억 돼서 중국보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국가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세금 개편도 되고 사회 구조도 개혁되고 있고 또 교통 인프라도 엄청 하고 있고 금융 시장도 엄청 현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면서 인도가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글로벌 GDP가 2030년 이후에는 지금 GDP가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인도의 1분기 GDP가 6.1%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도 앞으로 10년 동안에 앞으로 10배, 5배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한 번 성장이 나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차량에 대한 구매 수요가 엄청 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산층 막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동차가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런 느낌으로 인도를 좀 주목해야 된다 얘기예요.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도의 어떤 생산 및 소비 시장을 관심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거래소에서 인도와 관련된 ETF가 상장되게 있을 것이고요.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인다라는 게 있어, IND라는 MSCI 인디아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 이거는 참 우리나라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좀 반성문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틀렸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런 사회 문화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 문화, 일반적인 문화라고 쓰면 돼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하고 또 반대로 좀 맞췄다면 자랑도 많이 하죠. 그야말로 특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작년에는 또 최고의 투자 전략가를 불렸던 것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안 좋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지금도 연말까지 3,900을 제시하니까 즉 4,500이 넘는 시점에서 지금은 20%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된 처방을 줬다. 잘못된 의견을 줬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졌고 네. 그리고 비용 절감인데 비용 절감은 사람 많이 파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많이 줄였고 또 금융시장의 위기가 3월에 닥쳤었잖아요. 네.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빨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큰 은행들이 도와줬고 인수도 하고 JP모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상당히 좀 괜찮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AI가 순풍을 불어대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이익에 대한 것들이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간과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 3,900은 여전히 자기는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말을 보지 말고 내년 상반기 정도 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는 또 올린 것도 아닙니다. 내년 네. 상반기도 4,200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10%, 8에서 10% 정도 낮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준은 똑같습니다.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익이 지금 올해 연말 이익이 좀 반등하다가 다시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보수로 봐야 된다. 그런 시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월가의 시각은 좀 보수적이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각각 내놨습니다. 네네. 근데 시간후에서 주가가 좀 엇갈렸어요. 네. 일단은 시장 예상보다는 그냥 딱 수치로 봤을 때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둘 다 괜찮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애저가 중요한데 이 애저의 성장성 둔화 시그널이 포착됐나요? 약간 둔화된 겁니다. 약간 둔화됐는데 전분기에는 27% 정도 매출이 늘어났는데 네. 이번에 26%라는 숫자, 26이란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당초 월가에 예상했던 것은 26.7%. 네. 회사에서 가이던스 제시했던 건 26.5%. 거의 큰 차이 났나요? 아주 네. 조금. 그런 느낌인데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중에서 굳이 따져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맞다라고 보죠. 아마 이제 결정적인 거 나타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 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4개의 사업 분야가 있어요. 저희 그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투자해도 완벽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 있는. 좋은데 네. 그중에 하나가 약간 네. 좀 불만인 게 윈도우 OEM이야. 윈도우 OEM이 뭐냐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북 새로 사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 포함, 미포함 이런 거 선택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네.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시 사시면 어떻게 돼요? 보통 선택함을 하고 만약에 미포함이면 또 그걸 구매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네. 대부분 그냥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게 윈도우 OEM입니다. 음. 근데 윈도우 OEM은 그럼 뭐야? 뭐의 변수냐면 PC 수의 변수야. 음. PC 수요가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 네. 이번 2분기도 분화됐고 문제는 3분기에도 분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아. 거야. 월가에서는 549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 네. 근데 지금 발표한 거는 54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게 실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특히 이게 어디냐면 이게 말씀드렸던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분야가 생각보다 좀 줄어든 거야. 네. 이쪽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것들은 눈높이가 괜찮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진율이 올해 S&P 500이 2분기에 마진율이 하락이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마진율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오.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네. 되겠고요. 그건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약해진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애저가 정말 약간 우리가 수치 확인했지만 소폭의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걸 봤을 때 PC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니까 네. 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업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ET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사업 분야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네. 이 박스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진하게 나오는 그림, 파란색 진한 그림은 아주 매출이 늘어난 거고 네. 약간 틱틱하게 아래쪽이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인데 네, 다 웬만한 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네요.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 다 좋아졌어요. 네. 지난번이랑 비슷한데 14개 중에서 12개가 상당히 좋아요. 네. 한 2개가 약간 모자란데 전체적으로 좀 증가가 좋아지는 것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아, 이거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네, 지금 네, 네. 윈도우 OEM이랑 엑스박스 쪽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도 뭐 마진이 정말 중요한데 마진이 괜찮았다고 하고요. 네, 오늘 주가가 왜 좀 밀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죠.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 실적 잘 나왔고 이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면서 시간 후에서 6% 넘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수치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26이라는 숫자.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26이 애저 서비스의 증가율인데 네. 이번에 다 그쪽에서 돈을 번다는 건데
구글은 있죠. 그 28%가 나왔는데 알파벳은 모든 분야가 기대를 넘었었어. 아, 그게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파벳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은 시간에서 주가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 클라우드가 28%가 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 유튜브 광고도 4%가 늘어났고 전체 매출도 28%가 늘어나서 예상보다 다 좋게 나온 흐름이 되겠다라고 일단 클라우드나 AI 쪽이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프라핏 마진 쪽이 네. 총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조금이라도 늘어났다. 지난주까지 나왔던 미국의 기업들은 감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나온 빅테크 형들이 처음에 2개가 나왔는데 2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알파벳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목표 주가가 있고 적정 주가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정 주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강의 여러 번 해드렸지만 뭔가 공시지가 같은 느낌이야. 공시지가. 네, 그래서 네. 공시지가까지 이하가 내려가면 주가 진짜 싸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 여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작년 11월, 12월에는 저희가 이 월가우즈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그랬는데 다 적정 가치 이하로 가 있었어요. 네. 그보다 많이 아래가 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진짜 살만해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살만한데 아쉽게도 웬만한 빅테크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저 위에가 있고 애플도 좀 위에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11월에 엄청 낮았다가 지금은 아주 조금 위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정 가치보다 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흔히 해서 빅테크 중에서 적정 가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거 보여드릴 텐데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조금 일부 올라가더라도 기준선이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입니다. 네. 아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건 한번 확률적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죠? 예, 네. 예. 알파벳은 이번에 확실히 실적으로도 그 성장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내용까지 좀 낱낱이 뜯어봤고요. 이제 남은 건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이 될 텐데 네. 각각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플 걱정, 재벌 걱정, 네. 연예인 걱정 그리고 저는 거기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걱정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시간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네. 그냥 계속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좀 전화 쓰고 뭐 애플워치 쓰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쓰고 내일부터 안 쓸 사람 있나 보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인데 뭐 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약간 다르죠. 아마존은 우리나라에서 안 써도 살 수 있어. 네.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2억 5천만 명이 지금 가입돼 있어요. 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아마존에 대한 걱정도 큰 걱정은 없으나 그 강도 자체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좀 낮죠. 네. 구글보다 좀 낮죠. 구글도 그쵸. 유튜브 없는 세상 별로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없이 살 수 없다는 거는 네. 주식 투자자 할 때 보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네. 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뭐 워낙에 AI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현재 네. 지금 AI 얘기하는데요. AI 매출 올해 AI 전 세계 AI 매출의 85%를 엔비디아가 다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렇게 좀 미리 뭐 한 프리뷰 느낌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뭐 이번 주부터 차차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